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났네요. 1월에만 17조 원 만기 몰렸다. 끝나지 않는 레고랜드 쇼크. 2023년도 시작부터 경제가 박살이 납니다. 경제라는 게 뭐냐? 돈이 돌아야 경제야. 돈이 막히면 망하는 게 경제야. 근데 대한민국은 돈이 막혀버렸다. 누구 때문에? 김진태 때문에. 자, 레고랜드 쇼크, 레고랜드 사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레고랜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김진태가 잘못이 있잖아요. 왜 레고랜드 사태예요? 김진태 사태. 대한민국 경제 역사에 김진태라는 개상 또라이가 있었다. 이 무식한 인간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한번 휘청거렸다라고 기록해야지 레고랜드 사태라니요. 레고랜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불안이 올해 초에도 이어진다. 이번 달부터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만기가 예정돼 있어서 자금 확보 우려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1월에만 17조 원의 단기 대출 상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이 17조 원이 지금 몰려 있어요. 이걸 갚아야 신규 대출도 나오고 할 텐데 돈이 막혀서 지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부동산 PF가 그동안에 제로금리 때문에 미칠 듯이 거품이 꼈었던 이 부동산, 여기에 너도 나도 프로젝트 파이낸스, 좋게 말해서 프로젝트 어떠한 사업에 자금을 집어넣는 것,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다 사기야. 이게 다 사기면 어떻게 되겠어? 파이낸스는 날아가는 거죠. 거품이 잔뜩 낀 부동산 PF에 대규모 참여했던 게 증권사들, 캐피탈, 증권사, 저축은행들이에요. 왜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이런 1금융권은 이 PF에 많이 안 들어갔냐? 법적으로 PF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위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IMF 때 1금융권 은행이, 시중은행이 망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은행이, 1금융권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아마 PF에 어느 정도 이상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게, 리스크가 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게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금융권, 저축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캐피털사들, 얘네들이 부동산 PF에 돈이 된다고 잔뜩 몰려갖고 이게 부실화가 된다라는 거죠. 이번 달 만기 ABCP는 약 17조 원입니다. 다음 달에 10조 원, 3월에도 5조 원 만기가 도래해요. 자, 김진태 사태로 자금난을 겪었던 지난해 10월, 11월 차환하면서 3개월 안팎이던 만기가 1, 2개월로 줄었다. 결국 뭐냐? 김진태 때문에 돈이 더 막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과 다음 달 만기가 대거 몰렸어요. 자, 문제는 부동산 PF. 분양이 안 되면 여기가 박살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분양 예고돼 있잖아요. 둔촌주공. 청약률 엄청 낮았습니다. 1월 15일부터인가 1월 중순부터 이제 계약에 들어가는데 과연 몇 %가 계약을 할 것이냐. 둔촌주공은 계약금이 2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30평대, 국민평형 30평대, 전용 84제곱미터가 분양가가 한 14억 정도 하는데 2억 넘는 돈을 계약금으로 묶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대출받지 않고 현찰로 빵 하고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사실 자기 집이 있을 거예요. 자, 분양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은 실구매자들. 근데 그런 분들은 현찰을 많이 갖고 있지 않겠죠. 자, 그러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주담대 지금 14억짜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죠. 20평형대는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데 14억짜리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자,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계약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돈 많은 사람들은 내 집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 가치를 보고 여기에 분양을 계약을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럴 이유가 1도 없는 상황,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죠. 헬리오시티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주변에 잠실 쪽에 이 주변에 고덕동 그쪽도 전부 다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전셋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죠. 2023년도 올해도 금리는 올라갈 것이고 올해 중반부터 경기 침체가 너무나 심해진다면 금리를 올리지는 못하지만 동결 수준, 좋아봐야 희망적으로 생각해봐야
3.5나 3.75에서 동결 수준 정도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은. 그런데 미국 금리는 어떤가요? 5.5%까지 올리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3.75로 멈출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은 의문이죠. 미국과의 금리가 지금 역전된 지가 오래됐고 우리나라 지금 무역 수지가 윤석열이 당선된 이후부터 4월부터 지금까지 빠짐없이 마이너스. 역대 최악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고요. 자, 달러가 계속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금리가 미국과 역전돼 있는 게 오래되면 외국 투자도 빠져나가죠. 윤석열이 확전불사 이 얘기하면서 외국 투자는 더 빠져나가죠. 공매도 막 계속 때리고 있죠. 희망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의 핵심인 돈이 도는 것도 지금 막혀있는 상황이에요. 누구 때문에? 윤석열과 김진태 때문에. 자, 지금 상황이 또 이래요. 1위 캐피털도 대출 중단, 서민층 자금줄 초비상. 업계 1위 현대캐피탈이 신규 대출을 중단했어요. 저축업계에서는 1위 SBI저축은행이 신규 대출을 틀어 막았습니다. 대부업계 러시앤캐시가 신규 대출을 중단했어요. 와, 상식적이지 않죠?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시겠죠? 상식적이지 않아요. 업계 1위인 회사들이 신규 대출을 틀어 막았다. 자, 웃긴 건 업계에서 망해야 될 회사들은 이런 조치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업계 1위인 애들은 그나마 튼튼하니까 지금 버티기 모드를 들어가자라는 거고요.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 애들은 신규 대출을 안 하는 순간 그냥 망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돌려보자라고 하는데 지금 돈이 안 돌잖아요. 은행이 대출을 막는다는 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영업 안 합니다, 우리. 문을 닫는 거야. 문 닫아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업계 1위들은 문을 닫고 버티기 모드를 들어갈 수 있지만 나머지 부실한 회사들은요, 문을 못 닫습니다. 문 닫는 순간 진짜 영원히 문을 닫게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업계 1위가 대출 중단을 선언을 했다라는 건 시장이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지를 증명하는 뉴스라는 거예요. 이게 가벼운 뉴스가 아닙니다. 업계 1위는 문을 닫고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거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산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업계 1위들은 신규 대출을 막으면 그 다음으로는 뭘 할까요?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쉬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허리띠 졸라매고 가만히 있어. 망하지 않으려면 몸 엄청 사려야 돼. 자, 고정 지출을 줄여. 첫 번째가 구조조정입니다. 자, 이렇게 금융업계에서 구조조정은 이제 정해져 있는 수순이라는 거죠. 자, 이 뉴스를 보고 구조조정이 오겠구나. 나머지 밑에 있는 애들이 이제 곡소리가 예고돼 있구나라는 걸 해석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철수하는 러시앤캐시 신규 대출 중단 외에 자, OK금융이죠. 금융그룹이 러시앤캐시. 저축은행엔 OK저축은행이 있고 대부업 쪽에는 러시앤캐시가 있어요. 일본 자본이죠. 대부업 조달금리가 8%까지 급증하자 업계 1위인 아프로파이낸셜 대부, 여기는 러시앤캐시. 여기서도 뭐라고 나오냐.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김진태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업계마저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저신용자 등 서민들의 급전 구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민들이 여기서 급전을 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한국경제, 경제지 제가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경제 빛난새 기자, 빈씨가 있어 우리나라에. 빛난새 기자가 쓴 기사인데 얼마나 쓰레기 같은 기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빛난새의 한입금융이랍니다. 안 그래도 대출이자 무서운데 법정 최고금리 올리자는 이유, 새 정부가 연 20%로 묶인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66%였다가 지금 20%까지 줄였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20%까지 낮췄어. 자, 이걸 27.9%로 다시 인상하거나 시장금리와 연동해 탄력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누구 좋으라고? 자, 이유는 뭘까요? 대출이 절실한 저신용 취약차주일수록 제도권 금융사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서민들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기사를 빛난새라는 인간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경제, 경제지에서 쓰고 있는 기사예요. 누구를 위한 기사입니까? 서민을 위한 기사입니까? 아니죠. 대부업계들을 위한 기사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대부업계 금리 인상을 해줘서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로 고금리 고리대금업 장사를 더 잘하도록 해주는 게 서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이게 대한민국 경제지의 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제지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 경제, 한경, 매경 다 쓰레기예요. 어떻게 하면 힘든 사람들에게 저리로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냐, 도덕적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떼이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금리를 올려서 서민들한테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게 금리를 올려줘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고금리에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급전이 필요할 땐 높은 금리에라도 일단 돈을 융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금리 상한선이 그어져 있으니 대출문이 다 핍니다. 이들이 합법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게 된다면 갈 곳은 연간 환상금리 3,400%가 넘는 불법 대출이 판치는 사채시장밖에 없습니다. 캬!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상한선을 없애줘야 된다. 여기 막으면 불법 사채로 빠져드니까 이걸 올려줘야 된다라는 개 헛소리 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는 빛난새 기자. 그럴싸해 보이지만 하나도 그럴싸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고민해야 될 건 이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게끔 무엇을 할까? 대부업체 금리 풀어주면 서민들이 살만한 세상이 옵니까? 아닌 거 뻔히 알면서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경제지가 이래요. 얘네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닙니다.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받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글을 쓰는 개새끼들이에요. 경제를 알고 싶으면 절대 경제지를 보지 마십시오. 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숫자를 막 대놓습니다. 막 대놓는데, 자, 못해도 연 26.7%를 받아야 하는데 연 20% 이상 받는 게 금지되어 있으니 아예 대출을 안 하겠다는 게 현재 대부업 시장의 현실입니다. 못해도 26.7%. 이런 거 보세요. 뭐 숙명여대 교수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온갖 거를 다 들이대서 최저금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20%니까 서민들한테 지금 대출을 안 해준다. 서민들이 큰일 났다. 연 20%가 적니? 너 연 20%로 대출 받아볼래? 지금 주담대 7% 8%라고 곡소리 나고 있는데 서민들 연 20% 받아서 숨통을 틔워줘야 된다? 연 27%까지 올려줘야 된다? 이런 걸 기사라고 쓰고 있어요. 빛난새라는 한국 경제 기자입니다. 대부업체들의 논리를 대변해주고 있잖아요. 저축은행들이 착해서 수익을 포기하고 대출금리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높은 금리를 받아야 하는 저신용자들에게는 대출금 지급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출 상한선을 20%로 막아놔서 서민들이 죽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헛소리죠. 개소리입니다. 최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서민에게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다.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에 가지 않도록 법정 최고금리를 올려서라도 저신용자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헛소리, 개소리, 빛난새 기자. 와, 이런 게 기자예요. 쪽팔린 걸 모르는 인간이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나 경제를 잘 모르겠는데 경제신문을 봐볼까? 절대 보지 마십시오. 경제지는 온갖 광고 기사만 다 써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연 20% 때문에 서민들이 힘들다? 이 논리가 맞아 들어갑니까? 연 27%로 올려야 서민들이 숨통이 트인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한경이에요. 한경이 지금 뭐 하려고 하죠? YTN 살려고 하잖아요. YTN이 이런 기사의 논조만 계속 보도하는 채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YTN이 한경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창피한 거 몰라요. 자, 대부업계들 어렵고 캐피탈사 어렵고 저축은행들 어렵다는 거예요. 제2금융권 쪽이 지금 다 어렵다. 자, 이 얘기가 지금 곡소리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드라이하게 쓴 거지만 그 안에 바글바글 거리고 있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정부는 공공요금을 어마무시하게 올린다는 거예요. 전기요금은 2.7배 올린다는 겁니다. 가스요금은 또 거의 한 2배 또 올려요. 이미 많이 올린 거를 40% 올린 거를 또 2배 가까이 또 올린다는 겁니다. 1.5배에서 1.9배. 40%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또 50%에서 90%까지 또 인상을 한다는 거예요. 대중교통은 25% 기본입니다. 300원씩 올려버려요. 지하철, 버스 300원씩 올려버립니다. 죽으란 얘기죠. 자, 2023년도 이제 보이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보이시죠? 희망이 없다. 돈이 돌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오는 겁니다.
23년도 대한민국 경제는 암울하다.